네, 안녕하세요. 증착 공정에서 PLD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 발표할 7조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메모리 소자와 태양 전지의 강유 전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강유 전체의 증착에 있어 ALD가 아닌 PELD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PELD 기술로 증착한 방막들의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소자 중 하나인 플래시 메모리는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셀이 구성된 메모리 소자로서 정보의 처리 속도가 비교적 느리지만 전원을 계속 공급해주지 않아도 정보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메모리 소자 중 하나인 D램은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는 휘발성 메모리지만 정보 처리 속도가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램 메모리 소자로서 강유 전체를 사용하는 F램이 등장했습니다. F램이 전원이 끊겨도 정보가 유지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강유 전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유 전체는 전원을 한 번만 공급해주면 그 이후로는 공급이 중단되어도 분국이 유지되어 정보를 0 혹은 1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유 전체는 메모리 소자로서 잘 활용이 되려면 얇고 작게 증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유 전체 표면에 탄소 불순물은 누설 전류를 발생시키므로 불순물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강유전체는 태양전지에도 쓰일 수 있는데 태양전지에서 강유전체는 자발 분국으로 인해 전하 분리가 일어나고 전하를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 광전 소재와 결합 시 특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유전체를 사용한 태양전지는 태양전지 제작에 사용된 물질의 고유 밴드 갭에 의해 전압이 결정된 기존 태양전지에 반해 밴드 갭의 배수로 전압의 증가가 가능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이 향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유 전체를 증착시키기 위해 기존에는 ALD 공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ALD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LD의 윈도우 템퍼레처가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단일 공정 내에 한 번에 증착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당 하나의 층만을 증착시킬 수 있어 데포지션 레이트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ALD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EALD라는 공정을 도입하였습니다. PEALD의 경우 기존 ALD 공정 4단계, 즉 전구체 공급, 전구체 퍼지, 반응체 공급, 반응체 퍼지 중 세 번째 단계인 반응체 공급 단계에서 플라즈마를 형성시켜 공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성된 플라즈마는 더욱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넓은 템퍼레처 윈도우, 단일 공정 내에 여러 성분의 막을 증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탄소 불순물의 감소를 통해 누설되는 전율을 줄일 수 있고 증착되는 막의 높은 스택 커버리지와 유니폼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PELD가 적용된 사례로는 디퓨전 베리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에서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저항이 낮고 패킹 덴시티가 높으며 전자이동 또는 응력에 대해 저항이 좋아 금속 배선에 사용되고 있으나 저렴막으로의 확산으로 인해 소자의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 방지막을 증착시키기 위해 확산 방지막은 낮은 비저항, 높은 접착력, 열 및 화학적 안정성을 띠는 물질이어야 하고 대표적으로는 TIN과 TAN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 방지막들은 구리 배선의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로의 확산과 저렴막과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확산 방지막을 금속 배선 메탈리제이션 전에 증착시켜야 합니다. 우선 PALD로 증착한 TAN 확산 방지막의 경우 맥스 마이너스 민 나누기 2 곱하기 에버리지로 계산되는 레지스턴트 유니포미티가 1.62%로 굉장히 낮으며 평균 저항 역시 290 마이크로 옴 센티미터로 확산 방지막으로서 훌륭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PALD로 증착된 TAN의 단면을 통해 스택 커버리지 역시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산 방지막인 TIN 방막의 경우 프리커서를 TDMAT, TICL4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DMAT를 프리커서로 사용할 때는 리액탄트 가스를 질소가스로 디포지션 템퍼레이처와 프레셔를 각각 200도와 3토르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파워를 300W 베이스 아르곤 가스와 펄지를 할 때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의 농도 모두 50 SCM으로 유지하였습니다. TiCl4를 프리커서로 사용할 때는 다른 조건 모두 같으나 온도를 350도로 유지하였다는 것이 다른 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ALD 기술을 이용하여 TiCl4 방막 증착 시 유지해야 하는 온도가 420에서 500도였던 것에 비해 PALD 기술을 이용하여 증착하는 경우 TDMAT가 프리커서일 때 200도, TiCl4가 프리커서일 때 350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ALD보다 약 200도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TIN 확산 방지막은 낮은 컨택 저항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확산 방지막의 저항이 높으면 금속 배선의 컨덕티비티가 낮아지는데 금속 위에 TIN 확산 방지막을 증가시켰을 때 비저항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TIN 방막은 확산 방지막으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TIN 방막을 PELD 공정으로 증착했을 때와 MOCVD로 증착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TIN을 MOCVD로 증착했을 때는 유지해야 할 온도가 약 450도로 PLD의 공정 온도가 150에서 350도인 것에 비해 공정 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MOCVD의 경우 탄소 불순물에 의해 TIN 방막의 비저항값이 500 마이크로옴 센티미터로 측정되는 데 비해 PLD로 증착한 TIN 방막은 300 마이크로옴 센티미터 이하로 보다 낮은 비저항을 가집니다. 따라서 TIN 확산 방지막을 증자시킬 때 공정 온도, 비저항적인 면에서 MOCD보다 PELD가 우수함을 알 수 있고 위의 사진으로부터 PELD는 매우 높은 에스펙 레이셔에서도 매우 좋은 스택 커버리지와 유니포미티를 보여주기에 PELD가 확산 방지막에 있어 적합한 공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EALG를 이용한 징크옥사이드 방막 증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리콘 태양전지의 전압이 태양전지 제작에 사용했던 물질의 밴드갭에 의해 결정되었던 반면 강유전체 태양전지는 밴드갭의 배수로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어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PEALD 공정입니다. 프리커서로는 다이에틸 징크가 들어가고 수업 중 배웠듯이 총 4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커서가 챔버 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흡착되지 않는 프리커서를 펄지해줍니다. 다음은 산소를 흘려주어 징크 옥사이드 방막을 형성하고 다시 아르곤을 통해 잔여물을 펄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징크 옥사이드의 캐리어 컨센트레이션과 모빌리티가 전면 전극에 비해 낮고 저항이 더 높아서 징크 옥사이드 방막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하이브리드 플라즈마를 이용한 PLD 공정입니다. 앞서 봤던 산소 플라즈마 공정에서 수소 펄스와 또 수소 펄지 과정이 추가됩니다. 수소 플라즈마를 사용하면 결정 구조에서 산소 원자가 빠져버린 산소 공공이 형성되어 전기 전조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항이 감소하고 캐리어 컨센트레이션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PALD를 이용한 HZO 방막 증착입니다. HZO 방막은 지르코늄 도핑 시 나노미터 이하에서도 강유전체 특성을 나타냅니다. 해당 방막은 기존 반도체 공정과 호환성이 좋고 미세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잔류 분극 및 피로 반도 특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HZO는 다양한 페이즈를 가지는데 그중 O 페이즈가 강유전체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보통 ALD 공정은 200도에서 300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온도에서는 N 페이즈가 주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O 페이즈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선 낮은 온도 공정인 PELD를 써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80도 기판에서 증착한 방막의 O 페이즈의 X선 강도가 가장 높았고 방막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 페이즈를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온도는 18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0도에서 공정 시 잔류 분극 값은 38.2로 가장 높았고 1MV/cm의 전기장에서 최대의 다이나믹 스위칭 커런트 덴시티가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착 온도에 따른 패티그 엔듀런스를 나타내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패티그 엔듀런스는 재료가 영구적으로 파괴되지 않는 한계 능력으로 값이 클수록 내구성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180도와 230도에서 증착한 방막이 가장 높은 내구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들을 통해 180도에서 증착된 HZO 방막의 특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ALD의 증착 온도가 200도, 300도이기 때문에 PALD를 이용해 증착 온도를 낮추어 더 우수한 방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PALD를 이용했을 때 방막 성장 속도도 10%에서 20% 정도 높았고 탄소 불순물 함량도 2% 이하로 전기적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PALD는 기존 ALD보다 유전막 내부의 탄소와 수소 불순물이 적고 유전막의 방막 밀도가 높으며 물성 및 두께 균일성이 우수하고 대면 산화막의 유전 상수와 밀도가 높습니다. 또한 생산성 측면에서는 방막 성장 속도가 빠르며 두께 균일성이 우수하고 소지 시간이 짧아 전체 공정 시간이 감소합니다. 또한 한 해의 장비와 공정 온도로 다성분계 방막 형성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PALD는 기존 ALD보다 전기적 특성뿐만 아니라 소자 응용 시 생산성 또한 우수하고 반도체 소재 공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7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